안녕하세요. 국어교사 손정혜입니다. 합법과 작문 시간이네요. 우리는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자, 오늘은 2019학년도 7월 3학년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합법과 작문 문제가 항상 이렇게 제일 먼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대충 우리가 문제부터 살펴보기로 했었죠. 자, 10번 문제는 가만히 보니 청중을 분석하는 문제.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이 청중이죠. 청중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하는 청중 분석 문제고요. 자, 그 다음 11번은 역시 우리 잘 알고 있는 말하기 방식 문제가 2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청중 반응 문제죠. 자, 이것도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풀면 되는구나. 자, 말하기 방식은 우리가 미리 한번 보는 게 좋다고 했어.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한다고 했고요. 과거 경력을 소개한다고 했고, 진행 순서를 안내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마무리 부분에 비유적 표현을 쓴다고 했어요. 비유적 표현 어떤 거였죠? 비유법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전체 강연 내용을 요약하는 시각자료를 활용한다. 요약해주는 그런 시각자료가 있나 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발적 구독에 대해 강연을 하게 된 심리학과 교수 땡땡땡입니다. 여러분 TMI나 관태기 같은 신조어를 들어보셨나요? 신조어, TMI, 그리고 느낌표. 자, 들어보셨나요? 했는데 아까 여러분은 읽었는지 모르지만 선생님은 잠시 봤어요. 여기에 신조어라는 표현이 있었거든. 그래서 자, 학생들이 알고 있는 신조어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흥미를 유발시켰다. 딱 맞네. 그죠? 우리 첫 번째 나오는 지문이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죠? 자, 조금 더 읽어볼까요? 네, 많이들 알고 있네요. TMI는 Too Much Information의 머리 글자로 너무 많은 정보에 대한 거부감을, 권태기는 관계 권태기를 줄임말로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에 대한 권태를 드러내는 말이죠. 뭐는 어떻다 하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네요. 이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정보가 너무 많아지거나 인간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면 자연스레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한 경우에 불안감이나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하지요. 우리에게 자발적 구독이 필요한 이유는 자, 뭐 때문에?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더욱 확보해야 된대. 자, 그런데 자발적 구독은 타인에 대한 고립과는 구별된다. 남에 의해 강제적으로 고립되면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겠지요. 물음표 나오면 항상 동그라미 하자 있어요. 그죠? 이는 불행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선택한 고독은 오히려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자신의 내면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게 되어 타인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발적 고독과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립하고는 많이 다르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왔고요. 그렇다면 자발적 고독을 즐기기에 가장 효과적인 활동은 뭐냐 하는 것도 나와 있어요. 저는 여러분께 자, 뭐 하랍니까? 멍하게 있는 시간을 가질 것을 추천한대요.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인가 봐요. 자, 그림을 보여주면 그림 나오면 동그라미 해놔야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우리 뇌에는 별다른 인지작용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활성화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미국 코넬 대학 이런 거 인용이다. 그죠? 코넬 대학 연구팀 이 부위가 활성화되면 창의적 사고력이 증진되며 특정 업무의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셈이죠. 그렇다네. 너희들도 그렇게 해봐. 멍하게 있어봐. 또한 유도된 심상. 아까 첫 번째 방법은 멍하게 있는 거, 그 다음에 유도된 심상 두 번째 방법인가 봐. 자발적 고독을 즐기기에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여유롭게 바닷가에서 산책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러한 활동은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뭐가 있는지 두 가지 설명했어요. 그죠? 짧은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숨가쁘게 흘러가는 삶 속에서 매 끼니처럼 챙겨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롯이 나를 위해 1인분의 시간. 이런 게 비유죠. 왜 시간을 1인분, 2인분 이렇게 사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건 비유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렇죠.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제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궁금한 내용은 제 SNS에 남겨주세요. 자, 잘 읽었고요. 그러면 우리 아까 1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강연을 위해 사전에 청중을 분석하는데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자발적 고독의 방법 아까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뭐였어요? 멍 때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한 개는 뭐였더라? 유도된 심상 막 상상하는 건가 봐. 학생들이 알고 있는 신조어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주의를 맞고 자발적 고등이 왜 필요한지 궁금해할 수 있으니 자발적 고등의 효과 아까 굉장히 여러 가지 효과가 많았어. 그죠? 학생들이 자발적 고독과 타인에 의한 고립을 혼용할 수 있으니 그 차이점도 설명했죠. 학생들이 자발적 고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예상되는 문제와 실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 예상되는 문제와 해결 방안 이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문제는 뭐 그냥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자,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 자, 우리 말하기 방식 문제 많이 풀었는데 관련 기관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아까 인용 있었어요. 인용. 그죠? 인용. 그러면 그 다음에 자신의 과거 경력을 소개했다. 잠깐. 설문조사 있었습니까? 다시 가볼까요? 아까 인용은 뭐 있었냐면 미국 코넬 대학 연구팀 이야기 있었는데 코넬 대학 연구팀은 그 부위가 활성화되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했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인용 안 했어요. 그죠? 자신의 경력은 이거다 이런 소개 안 했고 처음에 순서를 안내 안 했고 비유적 표현 아까 있다고 했죠. 마무리 아까 뭐 했어요? 1인분 그죠? 그 다음에 전체 강연을 요약하는 시각자료 전체 강연을 요약하는 시각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청중 반응 문제인데 청중 반응 문제는 어떻게 하라 했죠? 실시간으로 풀어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한번 해결해 볼까요? 자, 여기도 보니까 청중 1, 청중 2, 청중 3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봅시다. 자, 청중 1 요즘 이유 없이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한 적이 많았는데 이제 제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꼭 확보해야겠어요. 이거 읽고 바로 어떻게? 청중 1은 강연 내용을 자신의 문제 상황에 적용하고 맞네. 그 다음에 겨울 방학 때 여행 갈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풀렸던 이유가 유도된 심상을 활용했기 때문이었네요. 강연 내용과 관련해 자신의 경우 맞죠? 그 다음에 저는 교수님께서 자발적 고독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자발적 고독의 시간을 부정적인 시간들로만 채웠을 때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쌓이지 않을까요? 청중3은 비판적 태도로 강연 내용에 괜찮은 것 같죠? 그죠? 읽어봐도. 자, 그 다음에 청중사. 교수님께서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이 바쁜 현대인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저도 교수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청중사는 강연자의 운동을 확인하고 견해에 동조한다. 동조한다는 거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이다. 그죠? 같이. 미국 코넬 대학 연구팀의 연구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멍하게 있는 시간이 창의력을 정진시킨다는 연구 결과에 과학적 근거를 하게 한. 청중호는 질문을 했어. 질문을 하긴 했네. 안 될까요? 강연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한 건 아니고, 지가 궁금한 거 해결해 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추가 정보를 요구한 거지. 그죠?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 게 아니고 추가 정보를 요구한 거죠. 자, 그러면 하나 다 풀었네. 그죠? 그 다음 2019학년도 9월 수능 모의고사.
자, 우리가 9월 모의고사는 우리가 보통 평가원 모의고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통 때 모의고사는 단위 교육청들이 문제를 내는데 이 9월 모의고사와 6월 모의고사는 평가원에서 냅니다. 평가원이 어디냐면 우리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해 수능의 유행이 어떨까 이거를 확인하는 게 평가원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수능 수시 원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시 원서를 많이 쓰니까 이 평가원 모의고사 점수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 질문은 역시 이것도 발표네요. 발표라는 거 받고 문제 한번 쭉 보자고 했어요. 그죠? 첫 번째, 딱 말하기 방식이야. 우리 말하기 방식 나오면 미리 한번 읽어보자고 했어요. 그죠? 청중에게 뭐 하는 거? 여기 질문. 정보의 출처를 언급한 어디서 했다. 경험, 단어의 의미, 청중 반응을 확인하며 바라는 바를. 자, 그것도 내용에서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료죠.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료 1, 자료 2, 자료 3이 있는데 요거는 옆에 보면서 바로 이렇게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죠? 따로따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청중 반응, 청중 질문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이래. 그래서 청중이 뭐라고 질문했는지 이거 찾는 건가 봐. 자, 일단 본문을 먼저 읽어야 되겠어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발표를 맡은 땡땡땡입니다. 저는 전통극과 관련된 문화유산 중에 뭐를? 예산대라는 걸 소개하고 싶대. 예산대. 예산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산대를 알아야 하는데요. 산대는 산 모양의 큰 무대입니다. 자, 우린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는 뭐다 하고 그 뜻을 의미를 딱 설명을 해주죠. 뭐는 뭐다. 의미를 설명하는 거. 우리 아까 여기에 어디 갔지? 주제와 관련된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며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그러면 단어 뭐는 뭐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맞잖아요. 그죠? 산대는 되게 고정되어 있지만 광해군 일기에 사람들이 산대를 끌어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동이 가능한 산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출처가 나와요. 그죠? 광해군 일기. 그 중 하나가 바로 예산대인데요. 이 명칭은 또도 있고 이미 기록되어 있고 예산대의 구체적인 모습은 중국 사신단의 봉사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아주 자료가 많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자료 옆으로. 자, 오른쪽. 이거 보면서 해야 되겠죠? 자료 제시. 기이한 돌산처럼 보이는 물체를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죠. 이것이 바로 전통 인형극을 위한 예산대의 전체 모습. 이게 그건가 봐. 그죠? 우선 예산대에 있는 인형들을 알아볼까요? 인형. 수레바퀴 바로 위에 선녀 인형과 나무꾼 인형, 그 위에 원숭이 인형. 여기 있네. 그죠? 자료 2. 그죠? 그림이 작아 잘 안 보일 테니 이 인형들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자료 2인가 봐. 그죠? 니은이고, 야가 기억이고, 야가 니은이고, 그런 거 같죠? 지금 보는 선녀 인형은 양팔을 흔들며 춤을 추었답니다. 낚시꾼 인형은 낚싯대를 앞뒤로 움직이는 모습을 연출했다고 해요. 그리고 원숭이 인형은 돌아가면서 주변 구멍에 얼굴을 내밀어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산대 위의 인형들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산대 아랫부분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자, 자료, 요번에 요거겠지. 그죠? 자료 3. 여기 보이는 수레바퀴가 그 역할을 했는데요. 이 그림은 최신 예산대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내부 구조를 재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산대를 이용하면 예산대 내부의 톱니바퀴가 수레바퀴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회전하면서 인형들을 움직였습니다. 이처럼 예산대는 이동 시에 인형들을 자동으로 움직여 극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점에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산대에 대한 관심이 생겼나요? 자, 청중 대답을 듣고, 청중 반응을 듣고, 여러분도 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전통 문화의 또 다른 예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대충 봤는데요. 청중에게 질문 무지막지 많이 나왔어.
그죠? 정보의 출처, 아까 뭐 책 종류가 되게 많던데? 공유했던 경험 있었습니까? 같이 뭘 해봤다? 아니, 단어의 의미, 청중 반응 확인했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예산대의 제작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억의 1. 제작 과정을 보여주려면 저걸로는 안 되죠. 저거는 전체 모습이고 오히려 야가 더 낫겠네.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억의 자료 3을, 기억에는 1이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유래를 설명하기 위해서 니은의 2를, 이것도 이상하다. 그죠? 인형의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료 2를 디귿에. 디귿은 자료 3이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예산대 인형이 움직이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네. 이게 움직이는 원리 아까 3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내용하고 그림하고 잘 맞춰주면 될 것 같네요. 그죠? 다음은 발표 후에 청중의 질문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이래요. 자, 신선의 세계에서 유의를 즐기는 인물과 동물을 나타낸 것입니다. 당시 인형들이 꿈꾸던 이상향소의 존재들이죠. 그 인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뭐가 제일 좋을까요? 다 읽어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1번 예산대에는 여러 인형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인형들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 자, 이상형 속에 존재하는 인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죠? 다 풀었네. 자, 마지막. 자, 다음은 학생이 교재에 글을 싣기 위한 면담이네요. 면담. 면담은 두 사람이 학생 사서 이렇게. 그죠? 자,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문제가 두 문제에 있는 그런 지문이네. A, B에 대한. 그러면 요 A를 읽고 바로 이거 A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B 읽고 바로 B 가야 돼요. 자, 다음은 면담을 바탕으로 쓴 글이야. 자, 여기는 말하기고 여기는 쓰기다. 그죠? 혼합됐다고 볼 수 있겠죠? 적절하지 않은 거. 요거 내용을 보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한국고 교재 편집부 기자 땡땡땡입니다. 네, 반가워요. 햇살도서관에 사서 땡땡땡입니다.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햇살도서관을 저희 학교 교재 소개하는 글을 쓰려고 합니다. 햇살도서관. 햇살도서관이 학생들에게 참 좋을 거라고 주변분들이 추천하시더라고요. 우리 도서관을 소개한다니 고마워요. 도서관에 다녀온 주민들이 SNS에 햇살도서관은 책을 빌리는 곳, 그 이상의 장소라고 쓴 것을 봤어요. 아마 책편지 서비스 때문일 거예요. 이 서비스가 특히 주민들에게 보기 좋아요. 책편지 서비스는 어떤 건가요? 혹시 신청 방법이 궁금한 건가요? 아, 신청 방법뿐만 아니라 서비스 진행 과정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책편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도서관에 직접 와서 책을 통해 어떤 고민을 해결하고 싶은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저희 사서들이 그것을 보고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선정합니다. 다음날 선정한 이유를 적은 편지를 책과 함께 신청자에게 드리면 일종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죠. 자, 방금 A 읽었어요. 선생님 B 안 읽었고 A까지만 딱 읽고 자, 위에 문제 바로 갑니다. 방금 A 읽은 거 생각하면서 A에서 학생은 사서의 답변이 질문의 의도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같은 질문 다시 합니까? 아닌데? 그렇지 않죠. A에서 사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학생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판단해서 확인한 질문도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죠? 자, 이건 B니까 놔두고 난 B는 안 읽었어. A에서 사서는 학생의 질문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질문의 의도를 뭐예요? 확인했잖아. A에서 학생은 질문의 의미가 잘못 전달됐다고 판단하여 잘못 전달했다고 다시 질문하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B를 안 읽었는데도 벌써 대충 내용을 알 수 있네요. B 읽어볼까요?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겠네요. 이 서비스를 시작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역 주민들께 책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시고 싶었나요? 우리는 많은 고민 속에 살지만 그 답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도서관에서는 고민을 해결하는데 책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책편지 서비스를 시작해줬어요. 자, B 읽었거든요. 바로 가요. 그러면 B에서 학생은 사서의 답변이 면담의 목적에서
B에서 학생은 사서의 답변을 듣고 더 알고 싶은 점을 질문하는 거지. B에서 4서는 질문 중에 일부 내용을 반복? 내 이해가 맞나 안 맞나 확인? 아니. 그러면 답이 보입니다. 자, 실시간으로 이런 문제는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거 잊지 말고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서비스를 운영하시는데 어려운 점 없으세요? 적은 인원으로 일일이 책을 고르고 편지를 쓰는 게 힘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서비스를 즐겁게 이용해 주시는 주민들의 모습에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인자하신 모습만큼이나 마음이 따뜻하시네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 도서관이란 어떤 곳인가요?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책을 경험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책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시려는 선생님의 친절한 마음이 한국과 학생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자, 요걸로 가지고 이제 글을 썼네요. 햇살 도서관은 책편지 서비스를 하는 마을 도서관이고, 요거. 면담에서 받은 사서에 대한 주관적 인성. 자기가 생각하는 아주 독자들에게 호감을 나타내고, 자, 사서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책편지 서비스는 햇살 도서관에서 신청자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는 책을 골라주고 그 이유를 편지에 적어주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다. 그죠? 이 서비스를 경험한 주민들은 햇살 도서관이 책을 빌리는 곳 그 이상이라고 말한다. 아까 이거. 책편지 서비스는 방문객들을 친절하게 응대해주는 사서 선생님들 덕분에 큰 호응을 받고 있고, 진로 탐색이나 교우 관계에 고민이 있는 학생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자, 면담에서 받은 사서에 대한 주관성 인상. 책편지 서비스가 도움이 될 만한 대상자. 누구였죠, 아까? 진로 탐색이나 교우 관계에 고민이 있는 학생. 좋아. 마지막 질문에 대한 사서의 답변 중 일부를 글의 부제로 제시한. 책을 경험하는 거. 딱 있었잖아. 그죠? 도서관 뭐라고 생각하냐? 책을 경험하는 곳이래. 면담에서 알게 된 책편지 서비스 신청 방법을 제시해. 신청 방법? 있었어요? 어떻게 신청해라 이런 거 안 보이는데? 그죠? 책편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좀 구체적이지 않아요. 면담에서 학생이 자세히 언급한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 맞아. 아까 뭐라고? 책을 빌리는 곳 그 이상의 장소. 이런 거. 그죠? 자,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자, 선생님이 일단 빨리빨리 풀었어요. 문제가 그닥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이제 풀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작 문제를 자꾸 풀다 보니까 속도가 이제 조금 더 난다는 느낌이 날 거예요. 계속 연습하면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